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홍보 학부장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게 돼서 제 발표만 들으면 점심을 드시러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효과적으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홍보학부 같은 경우도 다른 지금 받으신 특성화과 마찬가지로 2주기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 순서는 저희 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2024년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저희 학부의 성과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2025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홍보학부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 테크 기반의 창의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리딩,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각각의 전략이라던가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디지털, 교류 등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 사업에서 추진 전략을 4가지를 세웠습니다. 전공 역량, 산학 역량, 글로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저희의 특성화를 진행해 보자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0명이 넘는 학부생과 13명의 전임 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전임 교수 같은 경우에 마케팅,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에서 많은 어떤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외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오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명의 전임 교수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학부에서도 그리고 학과에서도 소개를 하신 것처럼 1학년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학부 학생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에 집중이 되어 있고 2학년 코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PR이라는 학부에 맞는 수업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3학년과 4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전된 어드밴스 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학부가 2024년도에 성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좀 자랑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6년 전에도 여기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는 고배를 맞았었는데 작년에 교육부랑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의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에서 미디어 분야의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을 받았고 이러한 결과들이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수상을 작년 이제 12월에 하는 좀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저희 학부의 노력도 있지만 혁신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여기서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4가지의 전략 방향이 있었는데 각각 전공 역량 같은 경우는 교과 개편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산학 역량 같은 경우는 비교과로 진행을 하였고 글로벌도 비교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같은 경우도 교과보다는 비교과에 집중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 AI 교과를 개발한 부분은 교과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공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교과 개편과 원래 저희에게 없었던 미세 전공 4가지를 개발한 것이 좀 큰 성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과 과정 환류 같은 경우는 다른 학부에서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매년 저희 교과에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환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라인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교과를 쫙 늘어놓고서는 1년 동안 사실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량으로 봤더니 저희가 광고 홍보학부라서 그런지 전략적 사고력 파트는 50%로 교과에서 많이 커버가 되는데 저희 학부의 지금 커리큘럼의 문제로 봤더니 디지털 그리고 분석, 변화 감지력과 창의력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분석, 변화 감지 창의 교과에 8개 교과목을 신설을 하였고요. 제가 교과목을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수업이라던가 미디어 데이터, 트렌드 와칭이라던가 아니면은 미디어 커머스와 스타트업 같은 창업 교과들 그리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등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이제 여러 학부에서 지속 가능성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 가능성 과목 하나를 보강을 했고요. 혁신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PBL과 캡스톤 디자인 창업 교과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학부들 같은 경우는 미세 전공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 없었으나 광고와 PR이라는 영역에서도 직무 역량이 세분화되고 그리고 또 특히 자율전공 학생들을 저희 학부에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 전공을 개발하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인사이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전략적 PR이라는 4개의 미세 전공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 역량 강화에서는 저희가 매년 이제 교과 과정 만족도라는 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도를 보시면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은 성과가 꽤 괜찮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저희 학부 17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 강의 만족도와 학생 상담 파트가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산학 역량 강화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보다는 비교과를 통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실무자 멘토링, 포트라 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역량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네이버의 이제 디지털 마케팅 툴과 구글 어널리틱스 등등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실제로 매출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를 진행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만족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세종 지역 6개 소상공인들이 월 200에서 400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실제적으로 실무에 관련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멘토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을 한 건데 아까 다른 이제 학부나 학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창업 쪽 그리고 취업진로센터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저분과 나의 경험이 다른데 이 경험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겠다라는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진행한 거는 실제로 기업에 근무하는 실무자가 와서 과제를 내주고 학생과 기업의 실무자가 멘토와 멘티가 돼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그날의 경쟁 PT를 하고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루에 다 진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서 5점 만점에 4.8점의 만족도가 나왔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2025년에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트라 경진대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취업진로센터에서 아까 진행했던 어떤 부분들하고 좀 유사한 거는 같은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사실은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의외로 아이들이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아마도 만약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그램도 더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 파트는 저희가 매년 진행하고 가고 있는 부산국제광고제 참여와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글로벌 공모전 필드 트립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모전 필드 트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게 사실 저희가 참 강의를 하고 나중에 강의 평가를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5점 만점에 4.95라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만족도가 나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한 거냐면 이 분야의 트렌드 분석에 송기령 작가님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오프라인 경험 그리고 2024 칸 라이온즈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 그리고 솔루션 이제 예전에 제일기획의 부사장으로 있으셨던 최인하 대표님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영역의 대표 주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강연만 진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공모전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팁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하고 좀 원투원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오픈엔디드로 응답을 한 걸 봤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최인화 책방으로 선능력에 있는 데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광고공부학부가 세종에 있다 보니까 광고와 PR이라는 전공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은 거를 봐야 하는데 그런 기회도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국제광고제 같은 경우는 저희 학부는 매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내고 이제 응모도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은 뭐 그 부분에선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학생들이 항상 이제 글로벌 광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실무 감각을 익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은 사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AI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이라는 저희가 교과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올해에 런칭을 할 거라서 뭐 올해 한번 해봐야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도 만들고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메타, 뭐 구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했고 참여자는 굉장히 적지만 성과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8명 중에 한 친구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도 나중에 이제 참여자를 좀 더 늘린다면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 성과들은 저희가 아까 제가 취업진로센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걸 되게 유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평균이 65%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 공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저희 과가 77.3%이기 때문에 꽤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높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 현장 실습이라던가 IPP 일학습 병행제 등등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학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로 지금 이게 꼭 작년에 취업한 학생들은 아니지만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제가 조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마케팅, 광고, PR 분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나 LG, 그러니까 GS 이런 곳에도 가 있지만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IT나 엔터테인먼트로 카카오라던가 아니면은 애플이라던가 넷마블, 샌드박스 등등에도 학생들이 진출을 하여 있고 그 외에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라던가 대학교 교수 등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라는 영역이 좀 다양하게 여러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발표하셨던 과들과 저희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사회과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강점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후아프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21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광고 공모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0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삼성화재, GS칼텍스, 두산, 하이트진로, 동아, KT, SPC, 신한카드 등등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저희한테 주는 과제를 진행하고 대학생 공모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아까 특성화 학과들에서 공모전 수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학부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공모전 수상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클리오 국제광고 수상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작년에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이 작품이 대상을 받게 되었고요. 제1기회 공모전 같은 경우도 수상한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4년도 정책소통 공모전이라는 것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학부의 4학년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수상을 해가지고 TVN에서 진행하는 슈퍼K를 찾아라라는 방송에 나오게 되었고 작년 12월 20일에서 21일에 이 방송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전에서 마지막은 사실 서울에 있는 시각디자인과랑 좀 협업을 한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저희 이제 광고공부 학부랑 디자인 컨버전스 학생들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영상광고제에서 수상을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동상이긴 하지만 AI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실 이제 2025년도가 저희가 이제 뭐 받게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좀 도전하는 2025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았는데, 전공 역량 같은 경우는 혁신 사업에서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정말 교과과정 개편을 할 수 있었고, 특히 PBL이라던가 캡스톤 디자인 등등은 뭐 혁신 사업에 도움이 없었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2025년도의 계획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중도 탈락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학년 이제 소프트 랜딩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것 같고, 산학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를 시켜드렸던 프로그램들이 만족도가 좋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아마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역량 강화 같은 경우는 하나가 좀 다른데, 이 글로벌 공모전 준비라는 것이 아까는 강연을 듣고 1대1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공모전을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되든 안 되든 해외 공모전에 도전을 해보고 더 좋다면 수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학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AI 프로그램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는 2025년도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까 마지막 장이었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